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요 32,80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서를 달았죠. 앞에다가 단기적으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을 했고 일단 SBB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게 하락을 뭐 야기시키는 뭐 추세적으로 하락이 돼서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봉합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작년에 4% 넘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눈치 봐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올려버렸죠. 부작용이 어디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정도로 이 정도로 봉합을 하자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어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밀렸어요. 보시면은 독일 지수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제 오늘 조금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저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뭐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죠. 다 3%씩 밀렸는데 이게 유럽 은행인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은 증권 보면 CS 은행 있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 CS 은행에 문제가 발생했다.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SVB 발 이 유동성 위기가 CS 쪽 같은 쪽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CS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 그래서 CS는 이 스위스 이 프랑으로 해서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을 대출받는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강화한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CEO도 나와서 이 부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뭐 미국 개장초까지만 해도 뭐 바닥권이었는데 개장초 이후에 쓱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SVB발 위기, 리스크 유동성 위기가 이제 유럽도 이제 한번 쓱 지나가면서 점검 차원에서 훑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뭐 아시아도 한번 와서 뭐 이 은행 괜찮니 이렇게 두들겨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쓱 훑고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 다 문제점 있는 은행들 하나씩 뭐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쪽은 자체적으로 봉합이 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1,200포인트 흔들기 하고 다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미국은 크게 안 흔들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초에는 뭐 마이너스 1%대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양봉 전환하면서 코스피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고요. 시장 시초가 자체가 아닐 마이너스 1%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다시 다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이 플러스 반전되면서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이 밀렸다가 이제 양호한 마감을 보였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뭐 크게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고 코스닥 주식은 뭐 퐁당퐁당이네요. 하루 매도했다, 하루 매수했다가 어제 3,6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퐁당퐁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줄였다가 팔았다가 뭐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를 매수를 했냐? 설 연휴 이후 그러니까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매수 규모 남겨놨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2,400포인트 회복할 때까지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기존에 요한 770 구간, 770, 780 요 사이 정도 되는 구간 정도는 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쓱 움직였었잖아요. 중요 포인트로 중간 저항 정도로 유지되던 구간에서는 다행히 뭐 지지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죠. 이 정도로 지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개별 이슈로는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이 살짝 정체되는 흐름. 이제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이거 40만 원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면 이제 좀 쉴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 뭐 워낙 무섭게 가니까 쉴 타이밍에도 안 쉬고 가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줄였다가 다시 보시던지 아니면은 나는 40만 원 이탈할 때까지는 수익 많이 봤으니까 가겠다 하시면은 4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의 뭐 CRMA 핵심 원자재법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원래 발렌타인 이게 화이트데이 때 3월 14일 날 발표되려고 했는데 이틀 밀려서 오늘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 250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 그러면 뭐 지금 구간에서는 26만 원만 유지되면은 보유. 그 다음 목표치 29만 원. 천천히 올리면서 얘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추세만 지켜지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 11,5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더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500원 그 다음에 13,000원을 넘어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 14,500원 이렇게 1,500원 단위로 보면 된다. 이렇게 대응 가격을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LNF가 그동안 조금 서운했는데 다시 한번 뭐 힘을 조금 내주고 있고요. 25만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거 회복을 못하면은 모양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요만큼 올라서 LNF 에코프로비엠은 저만큼 날아가고 포스코케미칼도 다 고공행진 펼치면서 신고가 경신하는데 LNF만 못 올라간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25만원 넘어갈 가능성, 언제 넘어가냐 차이지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에서 로봇 투자의 진심이다. 네, 라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보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를 가지고 있었죠. 정확하게 10.2%를 지분을 인수했었는데 여기에 주당 34,400원에 뭐 장외 매수를 했다라고요. 34,400원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지분 확보죠. 거기다가 벌써 이제 뭐 3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14.99%입니다. 그럼 15%가 된 거죠. 여기에다가 이 최대 6년 행사 기간인 콜옵션이 있어요. 이거 다 행사를 하면 풀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59%까지 나옵니다. 59.94% 거의 60%죠. 이러면 인수하는 거나 똑같죠, 뭐. 그래서 올해 웨어러블 로봇 공개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로봇 관련 쪽에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도 이제 한 번씩 들썩들썩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엠로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데 엠로는 이제 삼성 SDI의 인수설이 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SPG 인수설이 있습니다. 감속기. 그래서 기존에 제가 SPG 같은 경우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피인수설 나오는 기업들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인수에 대한 부분 있죠. M&A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해당 대기업에서 인수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뜬금없는 기업을 인수하기보다는 보통은 거래처를 인수합니다. 거래처를. 기존에 공급하던 거래처를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해서 거래처니까 보통 이슈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SPG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현대차 도장 라인에 뭐 이송장치 공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인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은 그렇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업체보다는 현재 뭐 예를 들면은 현재 고객사인 A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새로 부각되는 B사가 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B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B사보다는 A사가 관련이 있다. 여기가 기존 고객사라고 하면은 기존 거래처라고 하면은 거래처 쪽이 여기가 기술력이 괜찮으니까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안 그럼 긴작 뭐 대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소문만 듣고 M&A를 추진해서 인수하거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를 그냥 인수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업체면 진작 교체했죠. 그래서 그렇게 링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에서 움직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죠. 탄소 중립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견제 같은 경우가 이제 IRA의 핵심인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확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포스코엠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해당 쪽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돌아서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금양이나 이런 콩고 강산, 리튬 강산하고 이제 MOU를 맺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MOU는 제가 그렇게 썩 믿을 만하지는 못하다. 양해각서 아닙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MOU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이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가장 뭐 안정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현재 뭐 공장을 늘리고 있고 한 이런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가 차라리 쉴 때 지금 고점 돌파하고 쉬는데 기존 고점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24,000원 이탈했다 24,000원 회복되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거를 한번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원자재 쪽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름에서도 리튬이 들어가죠. 하이드로리튬이나 어반리튬이나 이쪽이 잘 못 올라왔어요.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 우선이잖아요. 탄소 중립.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니면 기존에 뭐 유니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에 수급이 너무 안 들어와서 이쪽은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C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이오 종류, 바이오벡터 쪽으로 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들 같이 보시고, 뭐 탄소 배출권 쪽으로 뭐 휴캠스라던가 후성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있죠. 휴캠스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으로는 요거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격적으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요 구간에선 그래도 저점 매수는 들어오죠. 그럼 12,000원 구간이면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탄소 포지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